녹색 부분이 다 저희 전체 곶자월이잖아요. 지금 위치는 이쪽에 암덕하고 한경에 포함된 곶자월이라고 보시고요. 환상숲도 아마 이쪽에 위치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청산포까지 이렇게 조천이라든 애월 쪽 그냥 지역별로 크게 네 군데를 이렇게 분류를 해본 거죠. 요 중에 한 60%는 이제 개인이라는 거 아시죠? 사유지. 국유지보다 사유지가 더 많더라고요. 제 주민들이 거의 6% 정도 곶자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진을 봐서는 뭔지 아시겠어요? 자왈. 곶자월의 자왈을 쉽게 그냥 덤불로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 표준 말로 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 지금은 이렇게 숲이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40년 전에는 이런 가시덤불로 이 숲속에 가득했던 그냥 원시림 자체인 거예요. 네. 철조망 역할을 한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동물들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어쩌면 요 가시덤불이 이제 곶자월을 지키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지금은 예쁜 고시 됐잖아요. 곶자월의 고지은 이렇게 숲을 의미하고요. 자월은 이렇게 덤불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월이라는 거는 그냥 이 암개들 사이에 막 어수선하게 헝클어지는 숲들을 자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곶자월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 숲속의 사진 두 개잖아요. 이렇게 낙엽 사진과 이렇게 숲속 사진인데 보통 보면은 요거는 다 봄 아니면 여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겨울 숲이죠. 사철 푸른 숲이 곶자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낙엽은 보통 우리 가을에 보잖아요. 곶자월은요 5월 초까지도 낙엽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막 이렇게 했는데 바람이 날리고 밟히고 지금 있잖아요. 상록수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봄에 얘네들이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묵은 잎이 봄에 묵은 잎이 떨어지는데 5월 중순까지도요 보면 늦게 떨어지는 애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을 보는 게 여기 왔더니 봄에 볼 수 있는 거죠. 고사리는 가다 보면 고사리 많이 보이실 텐데 곶자월은 원래 습이도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양치식물들이 되게 많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한 130종 이상이 곶자월에 자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식용은 안 돼요. 우리가 같은 우리 생태로 보셔야 되는 고사리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다 보면 이 상록성 잎이에요. 하트식으로 잎이 파랗게 있는데 지금은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 겨울에 오시게 되면 빨간 딸기들이 볼 수가 있죠. 겨울 딸기요. 1월 달에 딸기가 있다는 거는 뭔가 숲속 온도가 달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가다 보면 요 파란 잎이 있는데 보면 왜 줄이 나와요, 이렇게 줄기가. 옆으로 애들이 겨울에 되면 하나씩 나오거든요. 실제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애들 동화 속에 책 속에 동화책에 많이 등장이 되는 이제 효자 딸기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이제 겨울 딸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분이 보통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진이 합성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시거든요. 합성은 아니고요. 저희들 요일주에서 밖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지금 요 나무가 된 거예요. 종가시 나무예요. 우리 상술이라든가 졸참처럼 가을 되면 도토리가 엄청 떨어집니다. 잎이 풍성한 거는 곶자월 안의 모습이에요. 얘는 곶자월 밖의 모습입니다. 겨울 되니까 가지만 남은 거죠. 안과 밖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살짝 묻었잖아요. 우리 오솔길이죠. 여기서 이렇게 찍은 거긴 한데 이 오솔길을 중심으로 아까 저쪽 앞쪽으로는 이제 곶자월 밖의 풍경인 거죠. 여기 끝자락이에요. 우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곶자월을 지금 들어가는데 새소리 들리세요? 예, 우리 사람의 휘파람 부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긴 한데 섬휘파람새라고 저 소리하고요. 띠파꼬리 새가 되게 많은데 저 새소리가 더 예쁘긴 합니다. 자, 이 안쪽으로 한번 갈게요. 바람이 약간 불어주면 좀 더 예쁠 텐데 진짜 오늘은 바람은 안 부네요. 비 온다고 하니까 바람은 우리 집 밖에는 바람 부는데 주변에 아직 안 불어요. 곶자월의 특이점은 뭐냐면 다 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용암이 덮어버린 땅이에요. 우리 제주도 화산섬이잖아요. 그래서 오름들이 막 이렇게 한 300개가 넘게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서 보면 한 4km, 5km 정도 가면은 도너리 오름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통제가 돼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도널이 오르면서 흘러내린 용암류들이 지금 여기 굳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움푹 들어간 데 있고 올라온 데 있고 이제 울퉁불퉁 이렇게 물결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용암들이 굳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한용암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들이 용암을 뚫고 나온 애들이죠 뭐. 돌 위에 숲인 거예요. 예. 특이사항은 뭘까요? 바닥에 보면 쭉 지금 입구부터 출구까지 한 바퀴 도는데 흙을요. 저희 숲지기님이 흙을 덮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인위적인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곧자을은 그냥 다 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돌 위를 걷는다고 하면 돌틈에 발을 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 용암이요 여기까지 흘러내렸다는 걸 우리가 느끼십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돌이 아니 이쪽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층층층 쌓여 있는데 뭔가 양파 모양처럼 좀 휘어진 느낌이 드세요. 바다 낙엽 쪽에 있는데 보시면 얘네가 쭉 흘러오면서 얘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삐끼면서 이렇게 굴려 있는 건데요. 우리 눈사람 원리예요. 눈을 우리가 여러 번 굴려야 되지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암이 쭉 층이지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기 보세요. 요 아까 오솔길인데요. 저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나무 틈 사이로 귤밭이 보여요. 귤밭이 보인다는 건 뭘까요? 밖에는 곧자을 밖에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했어요. 네. 자, 곧자을은 돌이고 흙이 없고 하다 보니까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제 반죽은 어떤 반죽에 비교를 할까요? 곧자을은 좀 수제비 반죽, 곧자을 밖에는 파전 반죽. 그 농도 아시겠죠? 약간의 그런 농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곧자을은 옛날 어르신들한테는 그냥 쓸모없이 버려졌는데 지금에 와서 어쩌면 이렇게 그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곧자을이 불과 한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돌에 보면 동그란 애들이 막 붙어 있죠. 뭔가 이끼도 아닌 것이 붙어 있잖아요. 나무에도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상록성 양치식물인 거예요. 콩을 반쪽 짜게 놓은 거를 좀 연상하면 오래 기억이 남겠습니다. 콩을 반쪽 짜게 놓은 콩짜게 덩굴입니다. 얘네는 한겨울에도 요 상태 있어요. 사철 푸른숲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요 지금 돌에 이렇게 붙어 있어도요 끄덕없이 안 죽고 잘 자라주죠. 흙이 없고 이게 돌밭인데 어떻게 식물들이 자랄까 이렇게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곧자을의 원천인 숨골입니다. 이게 돌들이 이렇게 이제 굳어져 있는 상태에 돌과 돌틈 사이에 구멍들이 나 있는데 저기서 이 비가 안 올 때는 엄청난 습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맘 자체가 보습 역할을 해주는 거죠. 비가 많이 오는 뭐 내일 모레 비가 온다 하잖아요. 이제 그 장마철 같은 데는 오히려 얘네들이 잎이 통통해요. 그래서 더 이뻐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곧자을 밖에서는 자랄 수 없는 거죠. 한 해발 한 600 정도까지는 곧자을 지대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곧자을 지대에서만 자랄 수 있는 좀 독특한 애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잎이 둘이에요. 여기 보면 보세요. 동그란 잎은 얘네는 영양잎인데 이게 길쭉길쭉 나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뒷면에 보면 노란 애들 포자잎이에요. 포자를 이렇게 나왔는데 돌이고 나무가 이렇게 번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제일 매력적인 친구 중에 하나가 콩짝의 넝쿨이라고 저는 봐요. 좀 다른 데서 좀 특이하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져보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기도 오시록한 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시록하다, 오슥하다, 으슥한 길. 올레길도 보는데 어쩌면 좀 혼자 다니기는 좀 그런 길이죠. 으슥하다는 말로 오시록한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곧자을은 항상 이제 동행자 있으셔서 다녀야 되는데 남자분이니까 별 일은 없겠습니다만 여기 보이세요? 이제 가끔 이렇게 팻말 하나씩 참고하러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 돌틈 사이에 이렇게 짜잘한 동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돌틈 사이에 보시죠? 이렇게 습이 이렇게 올라오시고요. 가다 보면 큰 동굴, 작은 동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겨울에는 뭐 히터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건기 때는 이제 가습기 역할을 하는 거고 쉽게 제가 비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식물들이 남방 한계라든가 북방 한계 식물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곳이 곧자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평균 온도가요
16도. 15도에서 16도로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네. 자, 지금 이 안쪽으로 한번 쭉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따가 아까 그 숲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뭔가 느낌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온도차 못 느끼시겠나요? 그 여기 보시면 이 덩굴이 지금 보이시죠? 저기서 얘가 쭉 해서 한 바퀴 돌고서 위로 쫙 올라갔잖아요. 안에 가면 이런 혼자 외롭게 있는 덩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이 덩굴들은 혼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의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를 의지했을 텐데 그 친구가 죽었잖아요. 누군지 감이 안 오세요? 이거 혼자 어떻게 어떤 분은 요번에 아이고 손녀가 내려와서 어떻게 덩굴을 저 위에 툭 걸치고 갔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죠? 뭔가를 감고 이렇게 올라가서 걔가 사라지니까 지금 얘만 남은 걸 거예요. 아까 사진에 봤던 덤불을 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 숲속 밑에서 이 키 큰 친구들 밑에서 이 키 작고 힘이 없는 가시덤불들이 지금은 햇빛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하나 가고 둘 가고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얘만 지금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자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생각을 하자면 지금 오늘 한 여기가 이제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좀 10,000평 정도 약간 작은 숲인데요. 오늘 선생님 먼저 이 10,000평 정도 나무를 다 잘라버리면은 다시 가시덤불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자활이 되는 거죠. 그게 자활이니까 어떨까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활 자체가 철조망 역할을 했으니까 자활일 때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동물도 못 들어온 곳이었죠. 어쩌면은 그 가시덤불이 자체의 곧자를 지금까지 보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 쉽게 자활이 됐다면은요. 저기 앞에 보시면 짜잘한 나무들이 이렇게 여러 갈래 올라오면은 잘랐던 밑에서 애기 순이 올라온 거예요. 옆으로 이게 활엽수들은 자르면 밑둥지로 애기 순이 하나씩 있어요. 이 칩엽은 잘 그렇게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라서 한 40-50년 자라면 지금처럼 이제 고지 되는 거죠. 고지 되면 우리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전에는 동물들이 들어와서 방목을 했었던 곳이 곧자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인근 주민들은요 60년 70년대까지는 이 숲에 와가지고요 땔감들이 필요해서 나무를 잘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시 되면 또 들어와서 나무를 또 밑둥지로 쑥떡 자르면 다시 자활이 되고 또 밑에서 애기순이 자라서 한 40-50년 자라면 또 예쁜 고시 되면 또 들어와서 나무를 자르면 되고요. 그래서 고시 되었다가 자활이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입구부터 한 바퀴 쭉 돌고 나오는 동안 나무 굵기를 봤을 때 우리 나무 나이는 나이테를 보면 아는데 곧자활에서는 나이테를 봐서는 알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죠? 고시 되는데 좀 있으면 또 자르고 그러니까 뿌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뿔 됐는데 알고 보면 지금 어린 순들은요 한 80년 초에 지금 자란 나무들이라고 지금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요 나무든 보세요. 뿌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한 7갈래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애기 순이 자라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죠. 이렇게 잘라봐도 뭐 몇 살 되지가 않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숨골, 숨을 쉰다는 숨골인데 특히 겨울에 오면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을 때 이런 숨골에는요 눈이 오면서 금세 녹는다는 거 우리가 확 눈으로 띄어요. 눈이 오면 눈으로 보여요. 눈 길고 짧게 이제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찬바람 나오는 거 실제 느끼실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숲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겨울에 들이면 되게 이 안에가 포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나무도 보시면 알고 보면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용암을 뚫고 나온 애들이긴 한데요. 다 돌밭이다 보니까 이 식물들이 제일 먼저 보면 돌 위에 이렇게 이끼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하얀 게 뭔가 많이 보이시죠? 이게 땅에 옷이라고 그래서 지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끼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끼가 수분을 먹으면 얘네가 이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계속 반복하면서 뭔가 하나씩 양분이 생기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뒤에 보면 고사를 보이죠. 용암들이 흐르면서 이렇게 움푹 꺼진 곳에는 이제 양띠식물들이 하나씩 털을 잡았을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저 돌덩이 사이에 뿌리 나온 거 보이시죠? 저렇게 뚫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죠. 어쩌면 저 뿌리가 이렇게 부풀다 보면 돌도 쪼개고 나오기도 하고요. 자, 요 돌 보실까요? 보면 붙어 있죠. 뿌리하고 돌이 같이 붙어 있는데 어쩌면 이 나무 뿌리들이 돌을 의지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돌밭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뿌리를 보게 되면 지금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뿌리들이 여기는 다 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거나 심한 이제 강풍이라든가 태풍이 오면 얘네들도 깊숙한 뿌리가 어떻게 자기 지지 역할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생존 본능이죠. 어쩌면 악착같이 살려고 사람에 비교하자면 이제 근육을 키웠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뿌리 가다 보면 실제 판자처럼 생긴 뿌리들도 보여요. 지금 얘만 이렇게 그냥 얼핏 보셔도 옆으로는 평평한데 위로 이렇게 돌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탱해서 오히려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건데요. 판근이라는 말도 하죠. 판자처럼 생긴 뿌리들 가다 보면 이만큼 한 3m 정도 된 뿌리들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나무도 보시면 분명 한 개에서 이렇게 해갈에 올라온 거 보이실 거고요. 여기 가다 보면 저런 애 많이 보일 거예요. 붙어있는 보이죠? 쟤도 붙어있어요. 보이세요? 예. 걔는 조롱나무, 얘는 종가시나무인데 둘이 장벽이 껍질을 벗긴 채 세포를 하나로 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열리목 열리지들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오히려 열리지는 열리목보다 이제 붙기가 되게 힘들긴 하는데 어쩌면 얘네들도 상처를 보두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한 나무끼리 한 뿌리에서 쭉 올라오다가 나무끼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열리목이라고 하는데 혼인목도 가끔 봐요. 혼인목은요 나무가 달라요. 다른데 얘네들이 쫙 올라가다가 붙어있는 애들이 보여요. 이 숲에는 그건 없고 이 앞에 다른 굿자리에서 제가 봤는데 좀 그런 거 보면 이게 되게 대견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을까? 이렇게 보통 우리 사람들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런 부부애라든가 뭐 남녀 사이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2개 지금 현재 보셨잖아요. 가다 보면 한 15개 정도 눈에 보일 거예요. 저희 눈에 17개, 16개 정도 보이는데 한번 가면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네,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겨울에 오시게 되면 지금 고사리 지금 밑에 많잖아요. 이 가는새 고사리가 지금 바닥에 엄청 많이 이렇게 있는데 고사리 위에 하얀 한 방울이 저렇게 쌓였을 때 상상이 되시면 더 예쁘겠죠. 그래서 겨울에 눈을 쪽에 오시게 되면 이 동화 속에서 볼 듯한 그런 풍경이 지금 이렇게 자아내는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단풍이라든가 팽나무라든가 천성과들이 지난 가을에 낙엽이 떨어졌다가 올 봄에 지금 새순이 나온 애들인 거예요. 낙엽인데요. 자, 오솔길을 중심으로 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정글 사이로 밑으로 보시면 나뭇잎이 다 진녹색인 애가 보일 거예요. 상녹수입니다. 낙엽수하고 상녹수가 다르는 지점을 우리가 거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 숲속에서 아이고 소나무는 햇빛을 봐야 사는데 소나무가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하지만 빛을 보는 곳에는 소나무가 떡하니 자리를 잡아요. 우리 양수림인데 이제 한번 조금 올라가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점별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위치도 조금 다른 곳이 어쩌면 곶자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보다는 약간 좀 올라왔어요. 보셔요. 위로 보면 이제 하늘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바로 내리쬐기 때문에 소나무가 이렇게 이제 잡고 있는데요. 근데 얘네는 이제 키만 늘린 거 보이세요? 숲속에서 어쩌면 얘가
빨리빨리 올라가서 햇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는 빛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애거든요. 근데 곶잘은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보셨잖아요. 오늘 현재 모습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미래의 모습을 보려고 다시 한 13년 후에 한번 다시 찾아오시게 되면 어쩌면 이 소나무들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점도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록 활력소들이 이 숲 자체를 오점을 해버리면 소나무는 그 밑에서 햇빛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씩 갈 수도 있는 거죠. 소나무가 간다고 하면 우리 보통 오신 분들이 되게 다 우리 소나무 좋아하잖아. 왜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또 소나무가 가면 또 밑에서는 또 음스림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라 숲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순환이 되긴 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요. 예. 이 숲속에서도 거의 지금 이 숲이 아니고요. 다른 숲에 가셔도 다른 곶자원에 가셔도 아마 거의 90%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미래의 숲을 와서 봤을 때는 소나무들은 그 시점 되다 보면 거의 대다수가 사라진다고 보셔도 돼요. 천이 과정을 이제 말해주긴 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는 소나무는 되게 이렇게 색이 좀 어둡게 보이긴 하는데 습에 강하다는 곰솔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 붉은 소나무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보통 해발 900 이상 가야 되지 있어요. 예, 그 밑에는 이제 곰솔이라는 건데 곰솔은 또 우리 어디 멀리서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자생이긴 합니다. 아시죠? 튤립이 이렇게 두 장인 거는 우리 거고요. 멀리서 와서 우리가 실제 심은 소나무 이렇게 3개씩 올라오는 애도 있고, 이 침례 수준이 우리 저기 형성 쪽 가면 이제 잣나무들은 이렇게 5개씩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와서 이렇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나무만 햇빛 보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이 곶자란에서는 어느 식물들이든 자기 자리에서 햇빛 보는 거는 치열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보세요. 아까 오다가 우리 덩굴 하나 보셨잖아요. 그 덩굴이 여기 와서 떡하게 붙어버렸을까요? 이 나무는 부지뽕나무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지뽕나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뽕은요 반듯하게 자라요. 곶자알 밖에서도 그렇고요. 고향에서 보는 부지뽕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이 커봐야 한 5, 6m 정도 자라는 목본에 속하는데 얘는요 쭉 굴비굴비고 돌고 해서 한 10m 이상 덩굴을 타고 올라가긴 했는데 얘도 생존 본능이죠. 얘도 햇빛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 가시로 가는 양분마저도 숨기고 엄청 속도를 낸 거예요. 햇빛을 보려고 쫙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면 뿌리로 이게 수분 흡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햇빛 보는 거는 숲속에서는 각자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가시 한번 볼게요. 이 가시 되게 단단해요. 줄기가 변한 가시예요. 얘는. 그래서 좀 단단하고 우리가 장미가시 만져보셨죠? 금방 튕기면 어떨까요? 껍질이 변하네요. 잎사귀에서 가시가 살짝 나오는 특히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호랑가시 같은 경우 잎에서 살짝 가시가 나오잖아요. 식물들의 가시는 뭐가 변한지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해요. 저희들은 이렇게 엄청 단단한 요 가시가 있잖아요. 이제 가시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가시가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숲을 막 걷다 보면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달린 나무도 있고요. 얘네는 가시가 없잖아요. 얘도 가시가 있어요. 근데 숲에 막 걷다 보면 열매가 막 달리잖아요. 저 열매 우리가 먹는 건가? 안 먹는 건가? 고민할 때는 가시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돼요. 그거는 따서 먹어도 거의 한 90% 이상은 괜찮은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 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자기를 구하려고 가시가 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열매는 달리긴 해요. 이런 진통나무인데, 자, 이런 가시들은 신기한 게 그거죠, 뭐. 우리 사람들은 말을 못하지만 얘네들 또 적이 누군지에 따라 가지고 가시가 나오는 방향도 다 달라요. 이따 저쪽 가시게 되면 한번 실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봅니다. 이쪽에는 저희들 갈등이 길이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다 보면 갈등이 가는 팻말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칡갈자의 등나무 등이에요. 우리 갈등이란 단어 한자로 봤을 때는. 여기 보이시죠? 그 덩굴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애들은 얘가 오른쪽으로 나무를 감아가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왼쪽으로 나무를 감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각자 자기 길만 가면 별 이상은 없는데 한 나무를 타고 둘이가 동시에 감는다.
나무를 탄다. 그럼 어떨까요? 칡은 오른쪽이거든요. 등은 왼쪽이에요. 여기서 늘 꼬이겠죠. 여기서 따온 말이 갈등이에요. 우리 두 사람의 뭔가 의견이 맞지가 않아서 투덕투덕 갈등이 생기곤 하잖아요. 쉽게 갈등이 많이 생겨요. 저도 갈등률은 많으니까. 근데 한자를 봤을 때 저렇게 칡갈자를 쓴다는 거는 저도요. 예. 1년 한 3개월 전에 알았지 그 전에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근데 이 덩굴들은 칡도 그렇고요. 으름덩굴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만 가봐요. 예. 등은 이제 왼쪽. 인동도 이제 왼쪽으로 갔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자국 보이시죠? 왼쪽으로 올라갔던 등자국이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등자국인데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칡이 눌러버린 거예요. 이게 떼죽나무가 부풀다 보니까 죽은 등자국입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 시간이 한참 후에는 또 다시 얘가 낙엽 속에서 새순이 나왔을 때 등은 왼쪽으로 감잖아요. 자 왼쪽으로 감으려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눌렀던 칡이 있어요. 그러면 칡을 뚫고 갑니까? 아니죠. 칡을 누르고 다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칡도 기쁨도 잠시 또 등 밑에 깔려 죽겠죠. 하나가 가면 또 다른 애가 그죠. 예를 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괜히 내가 지고 있는 등나무 같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가 이기고 있는 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이라고 생각하시자면 화이팅 하셔도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역전의 기회는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슬픔 뒤에 행복이 오는 건 당연한 이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이기는 날도 오는데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건 거죠. 요 숲도 어쩌면 지금 예쁜 숲이 어쩌면 갈등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저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 갈등의 길이라고 이제 팻말을 넣긴 했는데 갈등 덕분에 등나무가 죽고 칡이 죽고 아까 보신 소나무가 죽고 예동나무 죽고 어떤 나무들이 하나가 죽어야 되지 살 수 있는 곳이 곧자리인 거예요. 왜냐면 흙이 없잖아요. 어떤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어쩌면요 부엽토가 있어야 되겠죠.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갈등의 길이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본 거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한번 더 가볼게요. 이제 가보면 애움터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지금 하얀 꽃은 다 좋은 얘기고 이제 마삭 덩굴의 꽃인 거예요. 마삭.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둘러싸여서 애워싸다는 말 아십니까? 애워싸다. 네. 여기 보시면 팻말이 애움터, 숙꿈터, 애움터, 집터. 이 터는 어떤 장소를 의미를 하거든요. 애움터가 어떤 곳인지 상상되세요? 누가 들어왔을까요? 에워싸 한 부분. 이렇게 고시했을 때는 우리 사람이 들어가고 있고요. 동물들이 들어왔었어요. 동네 소들이 여기 방목을 했었던 곳이에요. 용암이 흐르면서 이제 이렇게 굴곡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에워싼 부분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소들이 들어와서 친구들끼리 서로 살가들 붙이면서 따뜻하게 지내기도 했던 곳이고요. 또 동네 소들이 다 들어오니까 또 누구네 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엄청난 소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어르신 한 분이 도장 찍어주면서 표시를 하기도 했던 곳이죠.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땔감도 하고요. 어쩌면 수술 구워서 내다 팔려고 참수술 구워서 내다 팔려고 나무를 잘랐던 흔적들인 거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또 소들 지금 여기서 한 10분 거리 화순곶자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소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데 지금도 소 노는 거를 이제 곶자월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 제주도에서는 곶자월이라는 건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한 100mm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빗물이요 곶자월에는 고이지는 않아요. 흙이 없다 보니까 돌틈을 삐죽고요.
용암층을 따라서 쭉 흘러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한 지하 3, 400m 안에는 엄청난 물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고여 있겠죠. 제주도는 댐이 없잖아요. 우리 먹는 물이 가둬져 있는 곳이 곶자리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쩌면 제주도에도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제주 사삼 혹시 아세요? 우리 지슬이란 영화 안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셔요. 네. 그 제주 사삼을 배경으로 이제 찍은 영화예요. 지슬이라는 게. 그 곶자왈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용암동굴이 있으면은 그 안에 숨어서 햇빛 볼 수 없이 깜깜한데 한 2달씩, 석 달씩 숨어 지냈던 곳이에요. 네. 거기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들어가서 지냈던 곳이. 애들도 들어가고, 임산부도 들어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들어가서 네, 숨어 지냈던 곳이거든요. 여기서 한 4, 5km 정도 가면 큰 넓은 궤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가 실제 촬영지거든요. 여기는 서쪽인데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용눈이 오름이라든가 뭐 동백동산 근처도 다 곶자왈에 이제 그 사삼하고 연결이 된 곳이고요. 여기서 한 20분 거리 가면 송악산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그 옆에 보면 서달오름이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다 연관이 된 곳이에요. 저희들은 그냥 뭐 5.18처럼 우리 제주 항쟁이었어요. 한번 사삼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숨어서 지냈는데 한 3개월씩 지냈을 때 저희 할머니 말씀으로는 뭔가 이게 죽음 앞에서는 애도 어른도 없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막 안에 한 100명 이상 몰래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애들은 울 거잖아요. 애들이 울면 막 입도 틀어막고 막 애들 먼저 나가버리라고 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죠 뭐. 그래서 굴 안에 숨어 지내기도 하고 한 끼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뭔가 끼니를 채워야 되니까 또 연기가 피어오르면 또 사람이 있는 거 알아서 예, 좀 그래서 약간 이제 곶자왈 안에는 그런 제주 도민의 한이 묻혀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아까 가다 보면 지금 바닥에 다 보이는 게 고사리인 거예요. 그냥 하나로 양치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독특한 거는 요런 낸 거예요. 잎이 넓은 애. 보통 난으로 보세요.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은 뭐 명이나물, 이번 어떤 분 뭐 다시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셨는데 이렇게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셔요. 짜잘은 점 박혀 있는 거 이제 포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고사리는 이제 포자로 번식이 되는데, 요거는 잎이 넓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사리처럼 안 보여서 놓치거든요. 요거는 우리 도민들도 모르시거든요. 곶자왈 밖에는 없어요. 요 곶자왈 안에서만 사는 좀 바밀렵이라는 독특한 고사리이긴 합니다. 이제 많긴 많지만 그냥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고사리처럼 아시겠죠? 네. 이쪽으로는 이제 용암이 좀 살짝 덜 흘린 곳이에요. 이 근처. 이쪽에는 제주도 어느 곶자왈에 가도 숲 가마터는 다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사용했던 흔적인데 이쪽에는 숲금토로 섰던 곳이라고 보고요. 그냥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이 나무도 돌 위에 지금 이렇게 뿌리 내려서 자라는데 이런 틈 사이로 찬바람,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서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이제 온도차를 유지해 주는 거고요. 이제 습도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숲은 좀 규모가 적은데요. 우리 방송에 많이 나갔었어요. 우리 최근 어떤 한 3개월 됐을까요? 우리 이니스프리 광고도 많이 했고 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도 왔다 가니까 그 후에 곡을 엄청 많이 썼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젊은 친구들도 와가지고 동영상 많이 찍은 곳이죠. 근데 약간 사회지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적은 게 좀 아쉬운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털이 뽀송뽀송 있는데요. 자, 이렇게만 봐서는 혹시 식물 아이비 아세요? 자, 이렇게 봐서는 우리 뭔지를 잘 모를 텐데요. 이 뿌리는 공기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이 습을 빨아먹으면서 얘네가 자라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파란 애들이 나온 거 보일 텐데, 지금 여기 봐요. 얘는 나무에 지금 살짝 붙어 있어요. 쟤는 이제 공간이 벌어졌잖아요. 잎을 보세요. 자, 이 잎이요. 자, 이렇게 색깔로 살짝 이제 변형을 줬잖아요. 얘가 조금 있으면 너부대대 변해요. 햇빛을 보면서 오히려 쭉 올라가다 보면 식물들이 잎사귀도 변하는 걸 많이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딱 봐서는 한 식물이거든요. 얘도 아이비, 쟤도 아이비인데. 뿌리로만 봐서는 뭔가 잘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다양하게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숲속에 오셔가지고 막 식물 이름 뭐 막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예, 우리가 하나 똑같이 어느 식물이든 이제 그냥 사랑을 해주면 다행인데 지금 오시면은 막 이렇게 막 만져도 보고 막 그러긴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더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보셔요. 가시가 아래로 향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저기 덩굴로 이렇게 변했던 구지뽕인데 애기 구지뽕이에요. 애기 때는 얘네가 가시로 아래로 내린다는 거는 적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서 내린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뽕나무 잎을 갉아 먹으려 벌레들이 올라와요. 애벌레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잎을 갉아 먹으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내 봐라 내 어떻게 잎을 갉아 먹네.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는 이렇게 잎을 보호하다가 얘가 쑥쑥 자라서 어른이 되면 가시는 좀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허리춤으로 가시를 내요. 자, 이 가시는 이렇게 탐방로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한테 미안하지만 자른 거예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잘라버렸고요. 허리춤으로 가시를 낸다는 거는 또 적은 사람이 적이고요. 아까 애움터에 있던 소들이 적이에요. 와가지고 얘 열매를 따가겠죠. 아기 때는 잎을 보호하다가 어른이 되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새끼 내 열매 누가 따가지?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만지거나 소들이 와서 입으로 따먹을 수 있는 곳까지만 이렇게 가시가 있고요. 저 지금 새소리 지적이잖아요. 쟤네들한테는 얘도요. 뭔가 득이 되고 해가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새한테는 먹이를 바쳐요. 씨앗 번식을 해줄 거죠. 예, 똘똘한 놈이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가시가 꽂혀 있는 애들 보면은요, 우리 사람처럼 열심히 얘네들도 악착같이 살아간다는 결과긴 해요. 그래서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긴 한데요. 식물들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숲에 오셔서 우리가 걸으려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이제 힐링하러 왔는데 쭉 걷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답은 있는데 식물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스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가시가 꽂힌 것들은 저기 누군지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우리 사람이랑 똑같다고 같은 생명체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나무들이 지금 어린 잎인 줄 아시겠죠? 예, 걔가 나중에 진녹색으로 변해요. 얘네도 처음에는 강아지 귀처럼 쭉 늘어져 털이 뽀송뽀송 날렸다가 지금 이렇게 색깔이 여름 되니까 점점 지나면서 진녹색으로 얘도 진녹색으로 다 변했는데 요거는 참식나무. 쟤네는 이제 생달나무인데 다 농나무가 애들인 거예요. 농나무가 특징이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맥이 3개, 3층 맥인 게 농나무 특징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커서는 나중에 이 숲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보세요. 뒤에는 이렇게 다 은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주잖아요. 바람이 샥 부는 날은 곶자월에 들어오면 파도 소리처럼 들려요. 네. 근데 그 바람이 불면서 이 참식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질 거잖아요. 바람에 나무들이. 그러면 다 은색으로 물들어서 되게 곶자월이 예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봄에 처음에 새순이 나올 때 와서 보면 요 순이 새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나무가 죽는 것처럼 거꾸로 보이시거든요. 지금 살짝 이제 올라온 잎이라서. 아까 제가 소나무가 이렇게 죽는다고 했잖아요. 나무가 죽으면 죽은 나무에서 또 새 생명이 나오고 버섯도 나오고 그러죠. 분해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식물들이 자라주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우리가 버섯도 보면 독버섯도 있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있고 곶자월에 오면 나무들 숲속에서 열매들이 우리가 먹어도 되고 못 먹는 애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봄, 여름에는 아직은 파래요. 저 뭔지 아시겠어요? 열매가 옥수처럼 생긴 거 보여요? 저게 독성이 있는 식물이죠. 천남성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사극에 보면 사약 원료로 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 열매가 나중에는 빨간색으로 변해요. 단풍도는 가을쯤 되면 얘가 빨간 옥수수, 빨간 옥수수 상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눈에 확 띄어서 그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이 숲속에 물반입이 좋은 습이 많은 곳에 이런 천남성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도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식물인 거죠.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딸기 보셨어요? 얘들인 거예요. 얘들이 나중에는 이런 데서 딸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숲속 온도가 뭔가 좀 다른 데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겨울에 이렇게 딸기가 있다는 거는 좀 독특한 온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소나무의 덩굴이 되게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숲을 이렇게 연상했다가 와서 곧자울에 소나무를 봤더니 아이쿠 덩굴 때문에 이 소나무가 죽으면 어쩌나 이렇게 많이 질문도 하셔요. 덩굴 좀 잘라주시라고 엄청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나무 숲은 아니잖아요. 곧자울은 여러 식물들이 같이 서로 공존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시다면 덩굴이 있고요. 소나무가 있고요. 콩짜기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다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소나무는 햇빛을 봐야 하는 거고요. 콩짜기는 습이 있어야 돼요. 그늘지에 사는 친구인데 덩굴이 있을 때는 콩짜기가 쭉 연결이 돼서 잘 자라줬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햇빛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도 선생님이 질문하셔서 그럼 저희들이 한번 슬쩍 잘라줬더니 이런 현상이 된 거예요. 콩짜기는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습이 없다 보니까 내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 덩굴 보세요. 덩굴이 나무에 감겨져 있잖아요. 붙어져 있는 붙은 뿌리에 딱 흡착이 되어 있는 소나무를 요 덩굴이 노박이 올라가면서 같이 열리줄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예, 그 밑에는 콩자위가 또 살아서 뭔가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식물들은 환경에 다 민감은 해요. 근데 다 자기대로 다 살아보려고 아동바동 하는데 뭔가 사람이 살짝 손을 댔으면 어떨까요? 뒤에서는 다시 또 다른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 저희들도 나중에 안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한테 사람이 손을 이렇게 대는 거는 예,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순리대로 사는 건데요. 근데 식물들은 가만두면 자기대로 알아서 이렇게 하나씩 다 살아가는 방법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 소나무 때문에 한번 손을 살짝 댄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질 관찰소라고 적어졌어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기 계단이 쭉 돌로 저희 숲지기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저거는. 요거는 우리가 한 2m 위에 있는데 용암 층 사이로 바람이 느껴오는 걸 실제 느끼고요. 이거는 풍열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온도계 있거든요. 한번 내려가 보시면 되고요. 요 지점까지가 3분의 1 지점인 거예요. 출구 200m는 아까 안 걸었던 길인데 쭉 나가다 보면은 또 동굴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런 거를 관찰하면서 쭉 나가시는데 700m가 약간 안 되는 짧은 숲이고요. 규모는 한 10,000평 약간 넘는 작은 숲에 오신 게 여기 숲지기님이 올해가 61예요. 47세 때 뇌경색이었어요. 한쪽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밖에도 외출이 좀 불가능하니까 숲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본인이 산책하려고 돌을 하나씩 움직이면서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작업치료가 되신 숲이에요. 그래서 건강치유가 됐다고 우리 지금도 프로 나오죠. 청기누설이라는 프로의 주인공이었어요.